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1. 머릿말. 작년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캐대헌이니 K-팝 데몬 헌터스니 하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젊은 것들이 또 무슨 외래어를 갖다 붙였나 싶었지요. 그런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기 고약한 그것이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고 급기야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아카데미면 영화계의 노벨상 아닙니까? 거기서 상을 받았다 하니 이제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손자 녀석과 대화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내어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만화영화였습니다. 만화영화라 하니 비로소 감이 옵니다. 옛날 텔레비전에서 즐겨보던 디즈니 만화영화 말입니다. 다만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을 애니메이션이라 부릅니다. 같은 것을 두고 어렵게 돌려 말하는 것이지요. 굳이 영어를 써야 있어 보이는 것인지 노인네 눈엔 영 마뜩찮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만화영화이되 보통 만화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노래를 부르는 뮤지컬 만화영화인데다 내용은 한국의 귀신 이야기요, 노래는 K-팝이요, 무대는 서울 남산이었습니다. 미국 회사가 만들었으되 정신은 순수히 한국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은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자초지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세계가 열광하는지, 주제가 골드는 어떤 노래이기에 그래미상까지 받았는지, 그리고 요즘 흔히 말하는 한류 4.0이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한 줄짜리 평가에도 공감이 가지 않던 것이 오늘 이 시간을 마치실 즈음에는 그런 것이었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셨으면 합니다. 캐대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매기강은 누구인가?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대헌. 2025년 6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미국 제작 만화영화입니다. 넷플릭스란 인터넷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보여주는 서비스인데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가입해 있습니다. 바로 그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작품이 된 것이 캐대헌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매기강, 한국 이름으로는 강민지입니다.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아버지 직장 때문에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성장한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토론토에서 자라던 소녀 시절, 그녀는 K-팝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겨야 했습니다. 좀 촌스럽다는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언니와 함께 H.O.T와 서태지의 앨범을 모으며 한국 음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후 캐나다 쉐리든 대학에서 만화영화를 공부하고 졸업도 하기 전에 미국의 유명 만화영화 회사 드림웍스에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쿵푸 팬더, 장화신은 고양이 같은 세계적 작품들에 참여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시절 숨겨야 했던 그 K-팝으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인 아카데미상 시상식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한국과 세계 모든 한국인을 위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K-팝을 숨겨야 했던 소녀가 오스카 무대에서 한국을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매기강의 이야기입니다. 3. 만화 뮤지컬의 줄거리. 낮에는 K-팝 스타, 밤에는 귀신 잡는 새 소녀.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오늘날 서울입니다. 루미, 미라, 조이 이 세 소녀는 세계 최고의 K-팝 걸그룹 헌트릭스입니다. 수만 명의 팬을 거느린 인기 절정의 스타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팬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헌터라 불리는 여성 수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목소리의 힘으로 혼문이라는 보호막을 만들어 귀신들이 인간 세상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왔습니다. 혼문이란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문을 잠그는 열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임무를 이어받은 세 사람이 바로 헌트릭스입니다. 낮에는 화려한 K-팝 스타, 밤에는 귀신을 물리치는 수호자. 이것이 세 소녀의 이중 생활입니다.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노래의 힘으로 황금 혼문을 완성해 귀신들을 영원히 봉인하는 것, 잡아 가두는 것. 그 봉인의 열쇠가 바로 주제가 골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귀신들의 왕, 귀마왕 목소리는 배우 이병헌은 부하들이 헌트릭스에게 계속 패하자 화가 납니다. 그러자 꽤 많은 부하 귀신 진우가 묘책을 냅니다. 직접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의 힘은 팬들에게서 나옵니다. 팬을 빼앗으면 됩니다. 진우와 귀신 넷이 잘생긴 청년들로 변신해 보이밴드 사자보이즈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팬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세 소녀 중 리더인 루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루미는 절반이 귀신 혈통인 반인반마의 존재였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 가슴에 묻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진우는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폭로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귀신 진우와 소녀 루미은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조금씩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귀신 진우에게도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400년 전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귀마왕에게 영혼을 팔아 귀신이 된 존재였습니다. 사람이고 싶었으나 사람으로 살 수 없었던 소녀 루미와 닮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 서울 남산 앞 최후의 대결. 귀마왕이 소녀 루미를 공격하려는 순간 귀신 진우가 몸을 던집니다. 루미를 지키다 그는 사라집니다. 이 사랑의 희생이 소녀 루미에게 진정한 용기를 줍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 세 소녀는 마침내 하나가 되어 골든을 노래합니다. 황금 혼문이 완성되고 귀신들은 영원히 봉인됩니다. 사랑과 희생, 자기 발견, 이것이 캐데헌의 이야기입니다. 4. 왜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가? 한국 귀신과 민화의 매력. 번님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아십니까? 제우스, 아폴론, 아킬레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미신입니다. 북유럽의 토르와 오딘도 미신입니다. 일본의 요괴 이야기도 미신입니다. 그런데 왜 세계인이 이것들에 열광합니까? 남에게 낯선 것은 신비롭고 남에게 익숙한 것은 진부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도깨비, 저승사자, 귀마왕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새로울 것이 없지요. 그러나 외국 젊은이들 눈에 이것은 처음 접하는 이국적 신화의 세계입니다. 해리포터의 마법처럼, 반지의 제왕의 요정처럼 한국의 귀신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신선하고 짜릿한 세계입니다. 더욱이 캐데헌 안에는 한국적인 것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한복, 갓, 까치, 호랑이, 사인검, 서울의 골목길, 김밥, 인생 네컷, 사진관까지. 민화 속 호랑이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 더피는 전 세계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젊은이들이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하게 되었구나. 그 결과 이 만화 영화 하나로 구글에서 한국 검색량이 치솟았습니다. 외국 젊은이들이 서울로 몰려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가 민화 전시를 보고 더피 인형을 삽니다. 더피 인형을 사기 위해 이촌역 지하철 앞과 중앙박물관 기념품 가게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우리 것으로만 여겨온 것들이 세계인에게는 가장 갖고 싶은 문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사이 세계는 한국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5. 주제가 골든, 노래 하나가 역사가 되다. 영화 속 노래는 여러 곡입니다. 그런데 왜 골든 한 곡이 대표곡이 되었을까요? 골든은 영화에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공 루미가 자신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용기를 얻는 내면의 성장. 또 하나는 세 소녀가 이루어내야 할 목표, 황금 혼문의 완성. 가사를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은 혼자 헤매던 시절입니다. 나는 유령 같았어.
두 개의 삶을 살며 나를 찾지 못했어. 루미가 자신의 비밀을 숨기며 홀로 고통받던 나날입니다. 다음은 전원입니다. 이제 숨기를 그만해. 나는 빛날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러라고 태어났으니까. 자신의 본 모습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후렴입니다. 우리 함께 올라가. 지금이 우리의 순간.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골든이 될 거야. 새 소녀가 하나가 되어 황금 혼문을 완성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가사에는 묘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루미가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노래하는 바로 그 순간, 실제로는 아직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노래가 먼저 목표를 선언하고 루미는 그 노래의 의미를 나중에야 진정으로 살아냅니다. 노래가 용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록도 놀랍습니다. 빌보드 세계 순위 18주 연속 1위, 스포티파이 15억 회 재생, 유튜브 10억 뷰, 그리고 K-팝 역사상 최초의 그래미상 수상. 노래 하나가 역사가 된 것입니다. 6. 상을 휩쓸다. 그리고 마이크 소동. 캐대헌이 받은 상들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상, 골든글로브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상, 그래미 최우수 주제가상. 이 세 개가 핵심입니다.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는 영화계의 최고 권위, 그래미는 음악계의 최고 권위입니다. 만화 영화 하나가 영화와 음악 양쪽에서 모두 정상을 차지한 것은 캐대헌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당일의 일입니다. 주제가 골든이 최우수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가수가 감격해 눈물을 흘리며 소감을 말하고 이제 작곡가에게 마이크를 넘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퇴장 음악을 연주하고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작곡가 이유아는 준비한 발언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K-팝 최초의 오스카 수상 장면이 이렇게 잘려나간 것입니다.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같은 시상식에서 다른 수상자들은 3분, 4분씩 말했는데 왜 한국인 창작자의 마이크만 2분도 안 되어 꺼졌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카데미 측은 해명했습니다. 모든 수상자에게 동일한 시간 제한을 적용했다. 누군가의 평생 한 번 있을 순간에 마이크를 자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내년을 위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도적 차별이었는지 방송 시간 관리의 실수였는지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시아 콘텐츠에 세계가 열광하면서도 그것을 만든 아시아 창작자는 여전히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씁쓸한 현실이 그날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7. 한류 4.0의 의미. 한국 문화 세계 진출의 흐름. 번님들, 이제 한류 4.0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류, 즉 한국 문화의 세계 진출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결처럼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결, 한류 1.0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입니다. 가을 동화, 별은 내 가슴에 같은 드라마와 H.O.T의 노래가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류라는 말이 처음 생겨난 때입니다. 두 번째 물결, 한류 2.0은 2010년대입니다. BTS, EXO 같은 K-팝 그룹이 유럽과 미국까지 진출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뒤흔든 것도 이 시기입니다.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장된 때입니다. 세 번째 물결, 한류 3.0은 201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하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음악을 넘어 영화와 드라마로 한류가 깊어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류 4.0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만든 것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한류 4.0은 다릅니다. 해외에서 자란 한국인, 즉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직접 세계적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매기강이 바로 그 상징입니다. 서울 태생이지만 캐나다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활동한 그녀가
한국의 귀신 이야기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수출한 것이 아니라 세계 안에 있는 한국인의 마음이 세계를 움직인 것입니다. 국내 한 영화제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대헌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었습니까? 소니와 넷플릭스가 만들었지만 정신은 순수히 한국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만들었어야 할 작품을 외국에서 먼저 만든 것이니 우리 문화산업에 던지는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8. 맺은 말. 번님들, 오늘 K-팝 데몬 헌터스의 자초지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기 고약하던 캐대헌이 알고 보니 한국의 귀신 잡는 이야기로 세계를 감동시킨 뮤지컬 만화 영화였습니다. 어린 시절 K-팝을 숨겨야 했던 한국계 캐나다인 소녀가 세계 최고의 시상식 무대에서 한국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우리 것으로만 여겨온 귀신과 민화와 무속이 세계 젊은이들에게는 가장 신선한 신화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손자에게 말을 건네볼 수 있겠습니까? 캐대헌 봤니? 루미와 진우 이야기 말이다. 아마 손자 녀석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캐대헌을 안다고. 우리 노인들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묻고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번님께 감사드립니다.